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 노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눌러볼까요?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봄볕이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기정자 아래 할머니 몇 분이 모여 앉아 수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김씨 할머니 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씨네 큰아들 참 효자지 뭐야.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 모시고 산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 옆에 앉은 다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큰 며느리도 참 잘 모신다더라. 시부모랑 한 집에 산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 우리 동네에 저런 효자 또 어디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따로 살려고만 하는데.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김씨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사는 큰아들 내외는 이 동네에서 손꼽히는 효자 효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 대신 효자 효부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부부에 대한 평가는 달랐습니다. 근데 둘째는 필리핀에 나가서 연락도 잘 안 하나 봐. 애들 교육 때문에 나갔다던데 그래도 연세든 부모가 계신데 해외라니. 참 냉정하다 싶어. 그러게. 큰 집이 다 고생하고 있는데 둘째는 편하게 살면서 모른 척하는 거 아니야? 소문은 조금씩 부풀려졌습니다. 둘째 부부는 부모를 버린 자식, 해외 나가서 편하게만 사는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큰아들 내외가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칭찬이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집은 마을 안쪽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지만 실제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공간은 1층 작은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창문이 작아 낮에도 어두웠고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늘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방문을 조용히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걸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응, 화장실 좀. 아, 네. 다녀오세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여전히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화장실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입술 한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참아야지. 조용히 살아야 해.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할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나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집 안보다는 그곳이 숨쉬기 편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큰아들이 거실에서 맥주캔을 들고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응, 왔다.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하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들의 술 냄새가 멀리서도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복지관에서 뭐 했어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운동 좀 하고 왔지. 운동? 그것도 운동이라고 하나? 노인네들끼리 모여서 떠들기만 하면서 큰아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이 물었던 질문이 할아버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그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작은 방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도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우리 이러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둘째한테 전화라도 할까?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 마. 걔도 바쁘잖아. 괜히 걱정만 끼치고.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참으면 돼.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집을 효자 집안이라 불렀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부모를 직접 모시고 산다는 사실은 이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릴 때마다 감탄했고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자식 드물지. 우리 아들도 저렇게만 컸으면 좋겠어. 칭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 안의 진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눈빛에 드리워진 그늘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효자라는 단어는 때로 진실을 가리는 커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커튼 뒤에서 두 노인은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회식에서 돌아왔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고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술에 취한 아들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아버지.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큰아들이 문지방에 기대선 채 할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응, 책 좀 보고 있었다. 책? 이 밤에 무슨 책을 봐요? 전기세 아깝게. 할아버지는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있잖아요. 큰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만 줄 아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면 다해요? 아버지가 연금이라도 좀 많이 받으시면 모를까. 그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 그래가 뭐예요? 정말 답답해서 큰아들이 벽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할머니가 움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됐어. 그냥 주무세요. 말해봤자 소용없네. 큰아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의 온기만으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보다 먼저 일어나 설거지라도 해두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전날 저녁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설거지 좀 하려고. 제가 할 거예요. 어머니가 하시면 제대로 안 돼요. 며느리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가 하시면 나중에 제가 다시 해야 돼요.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됐어요. 방에 계세요. 며느리는 할머니를 밀어내듯 부엌에서 내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래? 설거지 하지 말래. 그래.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할머니는 손자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예쁘게 담으려 애썼습니다. 손자들이 좋아할까 싶어서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큰 손자가 부엌에 들어와 접시를 보며 물었습니다. 과일 좀 깎았단다. 먹을래? 싫어요. 저 과일 안 좋아해요. 손자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들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깎아놓은 과일을 바라봤습니다. 사과 조각들이 조금씩 갈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녀가 지나가다 힐끗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과일은 안 먹어요. 엄마가 깎아준 것만 먹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접시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와 둘이서 과일을 나눠 먹었습니다. 애들이 안 먹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식탁 한쪽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며느리가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떴습니다. 엄마, 나 이거 싫어. 작은 손녀가 반찬을 밀어냈습니다. 그래, 다른 거 먹어. 며느리는 바로 다른 반찬을 손녀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 입맛이 까다롭구나. 우리 때는. 어머니, 요즘 애들은 달라요. 억지로 먹이면 트라우마 생겨요. 며느리가 말을 잘라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둘은 마치 투명인간처럼 식탁 한쪽에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다시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번엔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럼 어떡하라고? 둘째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 마. 둘째가 알면 형이랑 싸울 거야. 그럼 더 복잡해져. 그래도 참아. 조금만 더 참자. 우리가 여기 있어야 큰집 부부가 이혼 안 하고 버티는 거야. 손주들도 생각해야지.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논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해.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온기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필리핀에 있는 둘째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잘 지내니? 네. 어머니는요? 형님네 집에서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잘 있어. 어머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병원은 가보셨어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둘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단다. 너나 잘 지내고, 애들도 잘 키우고, 알겠습니다. 자주 전화할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둘째야. 엄마가 거짓말을 했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눈치를 보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술에 취하면 소리를 지르고 며느리는 차가운 말로 두 노인을 몰아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늙고 귀찮게 하세요? 며느리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을 뿐이었습니다. 조용히 살자. 참으면 돼.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효자 집안이라 불리는 이 집의 진실은 여전히 닫힌 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말수도 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나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노래교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일주일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봉사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표정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상통화였습니다. 할머니는 방에 혼자 있을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화면 속 둘째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가에 주름을 만들며 웃었습니다. 응, 나도 보고 싶다. 어머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요? 둘째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형님네 집에서 힘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큰 집이 잘해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째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단다. 너 걱정하지 마. 거기서 잘 지내고. 어머니, 제가 한국 들어가서 직접 뵐까요? 아니야, 오지 마. 너 일 바쁘잖아. 애들도 돌봐야 하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둘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상하면 꼭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둘째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또 거짓말했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다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잠시 싱크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혈압약은 드셨어요? 먹었어. 그럼 좀 쉬세요. 자꾸 돌아다니시면 쓰러지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커피를 타러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아파? 아니야.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약간 열이 있었습니다. 병원 가자. 됐어. 며느리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큰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집에만 계셨어요? 응, 그냥 좀 쉬었지. 맨날 집에만 있으시네. 답답하지 않으세요? 큰아들의 말투에는 비꼬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우리야 나갈 데가 어디 있냐? 복지관이라도 가시지. 집에만 있으시니까 우리도 불편하고. 할아버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애들 불러요. 알았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응? 우리 좀 얘기할 게 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데? 있잖아요. 제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날 것 같아요. 지방? 네. 부산이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게 부산 집은 작아요. 방이 2개밖에 없어서 저희랑 애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하라는 거냐? 큰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니면 둘째한테 연락해 보시는 게 어때요? 필리핀에 같이 가시든지.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계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식탁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손주들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큰아들은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 됐어. 밥이나 먹자. 그날 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지? 둘째한테 연락해보자. 큰애한테 미안하잖아. 우리가 짐이 됐어. 아니야. 우린 짐이 아니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래도 요양원은 싫어. 나도 싫어. 우리 집이 어딨다고. 두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둘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이 애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전화해.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지. 그래.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버지,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둘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응, 아들아.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게 큰 집이 부산으로 이사를 간대. 네. 갑자기요? 응.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나. 둘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 들어갈게요. 당장 표 끊을게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직접 봐야겠어요. 기다리세요. 곧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둘째가 오면 뭔가 달라질까?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형제가 싸우게 되는 건 아닐까? 가족이 완전히 깨지는 건 아닐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습니다. 하지만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나란히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둘째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택시를 타고 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형수가 나왔습니다. 어머, 동서. 언제 왔어요? 방금 왔습니다. 부모님 계세요? 네, 방에 계세요. 둘째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고, 둘째야.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왜 왔어? 바쁜데. 아버지,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둘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마르셨네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아니에요. 병원 가봐야 해요. 둘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동생을 보고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언제 왔어? 오늘 왔어, 형. 갑자기 왜? 형,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큰아들은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부엌에서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둘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부산 발령 났다고 들었어. 응, 다음 달부터야.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우리 집이 작아서. 큰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둘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형, 나도 알아. 형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다는 거. 부모님 모시느라 힘들었을 거야. 그래. 근데 요양원은 아니잖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형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동생이 모실 거예요?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형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어떻게 모셔요? 말이 돼요? 한국에 들어올 생각입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이제 부모님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큰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네. 이미 회사랑 얘기했어요. 한국 지사로 복귀할 수 있대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틀 후, 둘째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내키지 않았지만 둘째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그리고 빈혈도 있고요. 심각한 건가요? 둘째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길을 잃으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있었어요. 복지관 갔다 오는 길에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의사는 간단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 계절, 대통령 이름, 간단한 계산. 할머니는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스럽네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병인가요? 둘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기 치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이었습니다. 둘째는 진료실 밖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옆에 앉아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초기래잖아. 어머니,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둘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어머니, 너 덕분에 엄마가 살 것 같아.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응. 검사 결과 나왔어? 응. 초기 치매래.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어쩌지. 형, 내가 모실게. 너 정말 한국 들어올 거야? 응. 다음 달에 들어와. 집도 알아보고 있어. 미안하다. 큰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 내가 못된 놈이야. 부모님한테 잘 못해줬어. 둘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도 힘들었잖아. 그래도 소리 지르고 화내고 나 정말 못된 놈이야. 형이 울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처음 듣는 형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형, 이제라도 잘하면 돼. 부산 가기 전에 부모님께 잘해드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둘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필리핀으로 잠시 돌아갔습니다.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집도 정리하고 아이들 전학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가 걱정이었습니다. CCTV를 설치해드리면 어떨까? 둘째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형님 댁에 CCTV 좀 설치해 줄 수 있어? 몰래. 몰래? 왜? 부모님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서. 친구는 이틀 후 큰 집을 방문했습니다. 보일러 점검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거실과 복도에 작은 CCTV를 설치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겼습니다. 며칠 후 영상이 둘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조용히 계시고 형수가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는 모습.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형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형이 부모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자고 계세요? 응. 일어나세요. 할 말 있어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 우리 집 살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알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아버지 연금으로는 턱도 없잖아요. 둘째는 영상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형수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부엌에 들어오세요? 제가 할 거라니까요. 미안해. 내가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예요. 그냥 방에 계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둘째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영상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형이 냄비를 바닥에 던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짜증나. 왜 맨날 집에만 있어요? 답답해 죽겠어. 어머니와 아버지는 소파에 작아져서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째는 영상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 당신이 효자라고 불렸던 건 세상의 착각이었어. 둘째는 즉시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이틀 후 둘째는 다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형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형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동서. 또 왔어요? 네. 형 있습니까? 네, 거실에 있어요. 둘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 너 또 왔어? 형, 우리 밖에서 얘기 좀 해요. 왜? 여기서 하지. 아니요. 밖에서요. 둘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형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둘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CCTV 봤어. 뭐? 집에 CCTV 설치했어. 부모님 어떻게 지내시나 보려고. 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몰래 CCTV를? 응, 봤어. 형이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는 것, 형수가 어머니한테 화내는 것, 냄비 던지는 것 다 봤어. 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당신이 효자라고 불렸던 건 세상의 착각이었어. 부모님은 매일 눈치 보면서 사셨어. 미안하다. 형, 나 화났어. 정말 화났어. 근데 동시에 형도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 둘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우리 이제 제대로 하자. 부모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 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못된 놈이야. 술만 마시면 참을 수가 없었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알아. 이해해. 근데 이제라도 바꾸면 돼. 어떻게? 형은 부산 가서 새로 시작해. 나는 부모님 모실게. 대신 형은 자주 연락하고 가끔 찾아뵐 수 있지? 형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고맙다. 고마울 것 없어. 우리 부모님인데. 두 형제는 오랜만에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가족은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떠나기 전 형은 처음으로 부모님께 제대로 된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큰아들은 두 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라. 됐다. 할아버지가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상처 드렸어요. 큰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차갑게 대해서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 이제 부산 가서 잘 살아라. 우리 걱정하지 말고 자주 연락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도 보고 싶을 거야. 방학 때 놀러 와라. 네. 큰아들 가족이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둘째는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방 3개짜리였습니다. 부모님 방, 부부 방, 아이들 방. 이사하는 날 할머니는 새 집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방이야? 네, 어머니. 햇볕 잘 들고 넓어요. 고마워, 아들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편히 사세요. 둘째 며느리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맙구나. 할아버지도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숙제 같이 해요. 그래, 할머니가 봐줄게. 할머니는 손주의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치매 때문에 가끔 기억이 흐릿했지만 손주와 함께 있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가 둘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내 어머니, 나는 내가 효자야. 둘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멀리 있어도 늘 내 마음속에 있었잖니. 전화로 내 목소리 듣고 걱정해주고 그게 진짜 효도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큰애한테도 고마워. 그 애도 힘든데 우릴 모셨잖아. 근데 내가 있어서 엄마가 살았어. 어머니,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이제라도 내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할머니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둘째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래. 둘째 곁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모르지. 근데 이제는 행복하게 살다 가고 싶어. 나도 그래.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몇 주 후 부산에서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잘 지내니? 네. 여기 적응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좋아. 동생 덕분에 편히 지내고 있어. 다행이네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제가 너무 못됐어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게요. 방학 때 애들 데리고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큰아들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둘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이 많이 변한 것 같아. 네, 어머니. 형도 반성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너희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엄마 소원이야. 그렇게 할게요. 둘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먹고 손주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할머니는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숨죽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머니, 산책 가실래요? 둘째가 물었습니다. 그래, 좋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둘째 부부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지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들 보니까 너희들 어릴 때 생각나네. 어머니, 저희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둘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 형이 개구쟁이였어. 너는 얌전했고.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근데 내가 큰 애였나? 아니면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둘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자꾸 까먹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고마워, 아들아.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참 좋다. 네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둘째는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가 화면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얼굴 보여요? 응, 누구더라? 할머니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들 내 둘째 아들이지? 네, 맞아요. 어머니 기억하시네요. 둘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어떻게 너를 잊겠니? 하지만 다음 순간 할머니는 또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언제지? 여름이에요, 어머니. 7월이고요. 아, 그래. 여름이구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나뭇잎들이 보였습니다. 맞네. 나무가 파래. 둘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게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너는 내 마음의 효자야. 할머니는 확실히 그 말만큼은 기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부산에서 큰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둘째가 문을 열자 형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형? 왔다. 두 형제는 반갑게 악수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인사했습니다. 동서,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손주들이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큰아들이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래, 잘 지낸다. 다행이네요.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할아버지가 큰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 가득 놓였습니다. 와, 많다. 손주들이 환호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손주들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전에 정말 죄송했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나도 이해해. 어머니, 이제 우리 다 잘 지내자. 그게 중요한 거야. 식탁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큰아들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아, 고맙다. 뭐가요, 형? 부모님 잘 모셔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부모님이 정말 힘드셨을 거야. 둘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도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자주 연락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래도, 형, 우리 이제 앞만 봐요. 과거는 됐어요.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고맙다. 아버지는 너희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좋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큰아들 가족은 근처 호텔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애들도 잘 키우고. 네, 걱정 마세요. 큰아들 가족이 떠난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 받았어. 그래. 아들들이 다 착해. 둘째가 특히 고마워. 우리를 이렇게 편하게 해줘서. 그래. 저의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가끔 아들의 얼굴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가족들과 식사하고 산책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저녁 둘째가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실제로는 거실에 함께 있었지만 할머니는 화면을 통해 아들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저 보이세요? 할머니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구지? 저예요, 어머니. 둘째 아들.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내 둘째야. 네, 맞아요. 너는 내 마음의 효자야. 할머니는 확실히 기억했습니다. 그 말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영상 통화가 끝나고 둘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 어디 있어? 여기요. 둘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하네. 네, 어머니. 좋다. 이렇게 있으니까 좋아. 그날 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행복해. 나도 행복해. 우리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를 모신다는 허울 아래 가려진 진실. 진정한 효도는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라는 걸 이 사연이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인생노트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